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39회, 제목은 신경세포의 종류와 또 기억의 종류. 오늘 하는 것은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문학인이나 여러분들에게 뇌과학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뇌신경과학을 갖다가 해부학이나 또 조직학, 생화학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좋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실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너무 여기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런 정신에 관한 것, 문학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주 쉽게 뇌에 관한 해박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뇌신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본 원리, 그러니까 신경과학이나 과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살아있지 않은 물질들, 전기 같은 거, 전기를 보시면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또 속도가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서 일렉트리가 자꾸 전파가 됩니다. 또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전기의 그 양도 여러 가지 다릅니다. 뭐는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도 케미칼 물질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거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소에도 남바가 있는 것처럼 원리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뇌에서는 이 전기작용, 화학적인 작용, 그리고 생물학적인 작용, 이 전부 다가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원생동물이 있습니다. 아메바라고 하는 원생동물이 있는데 아메바는 건드리면 뭐냐면 감각을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자극을 주면은 원생동물이 뭐가 하냐면 감각세포가 있을 겁니다. 감각신경세포가. 그것이 받아들입니다. 리시브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운동으로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콕 누르면은 옆으로 찔러주면은 도망갑니다. 아메바가. 이와 같은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면 동물이 점점 고등하게 될수록 그 신경계통은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이 가장 발달된 것이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되겠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악어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침판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뇌입니다. 이게 브레인인데 브레인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브레인이 있고 피쉬도 프로그도 있고 피쉬도 브레인이에요. 브레인이 적죠 보면. 그래서 동물이 하등이면 하등일수록 브레인의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면은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과 요것이 또 요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것이 되겠고 또 요것은 요것이 되겠고 여기에 또 하나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과정이 이것이 보면 인간으로 치면은 또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것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신경이 발달할 때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척추가 됩니다. 임신했을 때 어린이 나오는데 척추가 먼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뇌간, 브레인스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되겠습니다. 엔진이 발달됩니다. 그러면 이 브레인스템까지만 발달이 되면은 일단 동물들은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적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척추가 있고 브레인스템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발달되는 것이면 동그랗게 보이는 것, 이것을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이건 뇌간이라고 하고 이건 간뇌라고 하는데 이 간뇌는 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시상이라는 건 신경을 전달하는 총집합장소가 되고 시상하부라는 게 뇌하수체가 됩니다. 뇌하수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면역도 만들고 하죠. 면역계통, 또 음식, 당분 조절, 온도 조절, 그리고 물 조절하고 체온 조절 이런 걸 하는 것이 그냥 면역도 여기서 나옵니다. 요 뇌가는 숨 쉬고 또 호흡하고 또 순환하는 것. 여기는 면역계통, 먹는 것, 당 조절, 산소 조절. 이것이 전체 이렇게까지를 뭐라 하냐면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뇌 하부의 뇌, 대뇌 하부의 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둘러싸는 것인데 이것이 변연계입니다. 여기까지 발달하는데 보통 30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여기까지 있고 악어라든지 개구리 같은 양서류 종류는 요 뇌간에다가 간뇌까지 여기까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삽니다. 여기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욕망, 욕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 종류는 욕망, 욕구까지는 있지만은 그 위에 감정, 슬픔이라는 느낌은 감정은 없습니다. 물고기는 아예 느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를 악어의 뇌라고 말합니다. 파충류의 뇌라고 말하고 대뇌 하부의 뇌라고 말합니다. 요것만 요것이 그 다음에 더 발달하는 것이 여기를 둘러싸는 것, 이렇게 둘러싸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변연계라고 합니다. 변연계, 림빅 시스템. 이것이 30주가 지난 다음에 발달합니다. 발달하면 보시면은 요 뒤에 있는 부분, 이것이 해마가 해당되고 여기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전두엽에 가서 붙을 변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연계까지 발달한 동물이 뭐가 있는가 하면 대개는 조류가 있습니다. 이게 새가 없는데 조류 종류. 조류 종류는 변연계까지 있습니다. 조류 종류는 잘 짖고 울고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새는 아름다운 소리, 이런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능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전부 다 본능적인 것. 본능적인 것이 운동으로 나오는 것을 자율신경, 반사작용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연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변연계를 팍 둘러싸는 것처럼 아주 소음처럼 급하게 빨리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대뇌 피질이라 합니다. 대뇌 피질. 이 대뇌 피질이 비로소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만드느냐? 이 소뇌가 만들어 있고, 이 소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두엽, 두정엽이 있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측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것은 뭐냐면 감각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앞에 전두엽이 만들어집니다. 전두엽은 운동신경이라 합니다. 운동신경이란 뭔가 하면 executive, 실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전두엽인데 전두엽 가운데 요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앞에 빨리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동물이지만 하등동물일수록 여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지고 원숭이 침판치가 되면 전두엽이 만들어집니다. 전두엽에 그러나 전전두엽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전전두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있어야만 IQ, 인지가 생기니까 침판치 같은 것도 IQ가 좀 있는 거로 봐서는 전전두엽의 일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완전히 만들어져야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보통 단어를 10만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판지는 전전두엽이 만들어지지 않고 약간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400개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00개를 사용한 것과 10만 개를 사용해서 생기는 그 의식, 그 생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고등동물의 발달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의 뇌하고 운동의 뇌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굉장히 또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를 보면 감각신경세포가 있고 운동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아까 말한 감각의 뇌, 감각신경세포, 그리고 운동신경은 운동의 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에 같은 감각신경이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여기 눈, 코, 입이 있는데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감각이라 합니다. 찔러져 감각을 주면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감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대뇌, 하부의 뇌,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중추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말초 감각신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것이 역시 감각신경인데, 이 감각신경입니다. 이것이 감각의 뇌로 보내는데 참 아주 오묘하게 된 것이 말은 감각의 뇌지만은 순수한 감각의 뇌는 이 마지내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는 것, 또 촉감을 느끼는 것, 여기에 소리를 듣는 것, 맛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것, 이거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감각신경의 10%에 해당되고 나머지 이 안의 부분은 연합신경이랍니다. 이거는 아까 1차 감각신경이라면 2차 감각신경, 다른 말로 연합신경, associated neuron이랍니다. 이 연합신경은 뭔가 하면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콤바인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90%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주 신비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운동신경은 중추운동, 이게 중추죠. 중추감각, 중추운동신경. 중추운동신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전전두엽을 우리말로 인지의 뇌라고 합니다. 인지, cognition. 그 인지의 뇌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감각을 무엇인가를 알아맞추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끄집어냈다, 들어봤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서 알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 개념을, 그 다음에 운동의 뇌를 통해서 바깥으로 행동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합니다. 아까 이 밑에 대뇌, 하부의 뇌는 감정, 감성입니다.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은 자율신경 또는 반사작용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 대뇌에서 하는 행동은 소위 수위운동, 볼런터리 무브먼트, 알아서 하는 행동이죠. 그 세 가지 행동이 뭔가 하면 근육운동, 그리고 얼굴운동, 그리고 말을 하는 운동. 그래서 보시면요, 운동기관에 근육운동, 또 말을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운동,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수위운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만들어진 개념을 다시 이용할 때는 여기 개념을 이용할 때 이쪽에 있는 associated neuron, 연합 뉴런과 합동을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갖다 유추라 합니다. 유추는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나갈 때는 중추운동에서 다시 반대로 말초가 들어온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들어왔던 입구로 나가서 여기에서
얼굴로 나가고 또 입으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촉각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말초 운동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운동신경을 해서 운동 말초신경으로 나간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뇌에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전기작용으로 하고 또 화학물질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거꾸로 되는 경우에 합선을 하게 되죠. 그것이 말하면 소위 말하면 에필랩시, 간질병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인데 그 중간에 특별히 여기서만 있는 것입니다. 감각의 뇌 가운데 감각신경은 따로 이렇게 있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중간쯤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각운동이 같이 됩니다. 순서가 여기서는 감각운동이 여기서 어울려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감각, 운동, 나가고 이런 순서가 아메바라고 하면은 감각, 운동, 연합신경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다시 운동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뉴런은 보시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 세포 안에서도. 여기서 해석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 운동을 내보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뉴런 하나에도 감각, 중심, 운동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280억 개의 뉴런이 대뇌에 있고 그리고 대뇌 하부에 약 20억 개 그리고 우리 체세포, 몸 전체 60조에 해당되는 일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포가 받아들이는 걸 수상돌기, 또 바깥으로 나가는 걸 축삭돌기. 축삭돌기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가시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이 세포 하나에 10,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10,000개. 10,000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 10,000개가 달려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이쪽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이 합쳐 있는 부분. 이걸 갖다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여기에 기억이 저장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억이 저장된다. 물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화학물질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들어온 것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다시 전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화학물질도 한 방에서 한 방향으로 항상 방향이 항상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는 안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뇌에서 그러면은 세포와 세포에 연결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이버, 이것이 세포 하나인데 여기 연결되는 것, 이렇게 요 파이버, 이걸 갖다 파이버, 섬유질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연결되는 파이버가 어떤 종류의 파이버가 있는가 하면은 대뇌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합쳐 있는데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다발들이 있습니다. 이 다발들. 코르프스 칼로숨이라 가지고 좌우의 뇌를 연결해 주는데 약 6억 개가 있습니다. 일로 가는 방향이 있고 항상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걸 갖다 코넥툼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다른 방향에 이 얽혀 있는 것이 한 방향, 서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있는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연결되는 방향이 술래잡기 할 때처럼 이렇게 강강수월 할 때 손을 잡고 돌아가는데 그 잡는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는 에필랩시가 생기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섬유질이 어떤 방향으로 되냐? 앞에 있는 뇌에서 뒤로 가는 것. 아주 크게 파이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말을 받아들이는 부분, 베로니카 에어리아, 버니케스 에어리아, 말을 하는 부분, 요 사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좌우의 뇌를 연결하는 파이버, 섬유소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한쪽 뇌, 좌측 뇌에서 좌측 뇌 앞에서 뒤로까지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에서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것, 소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수많지 많은 것이 내려가는데 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인터널 캡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헛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동굴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연결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아마 또 여러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뇌가 무슨 홍길동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와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안에 인간이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세포가 얼마나 되느냐. 자,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위에 이 부분이 대뇌 왼쪽 한쪽입니다. 또 맞은편에 또 하나 또 있겠죠. 연결되겠죠. 이게 요 대뇌 안에 뉴런이 140억 개가 있습니다. 140억 개. 그러니까 다른 쪽에 또 140억 개 하면 전부 다 280억 개가 되겠죠. 그 뉴런 하나하나마다 아까 가시가 밑에 가시가 있는데 10,000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0,000개하고 다른 거 뉴런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의 시냅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뇌에 있는 여기에 보면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기억을 의식기억이라 합니다. 의식기억. 의식기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각성 상태에서만 작용을 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을 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이뤄내고 계획하고 하는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인지 기능을 하는, 그리고 정서적인 일을 하는 그런 기억을 의식기억이라고 하고, 반대로 대뇌 하부의 뇌, 그리고 이 소뇌, 그리고 다른 부분, 우리 몸의 전체, 혈관, 혈관 이런 것에 여기에 10억 개, 또 양쪽에서 20억 개가 있고요. 요 소뇌에 보면은 뉴런은 아니고 글리아셀이라는 것이 약 1,00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매 혈관이나 또 세포 이런 것에 그 세포가 몇 개냐면 60조가 있습니다. 6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대뇌 하부의 뇌하고 소뇌, 그리고 혈관 육체에 있는 여기에는 기억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무의식 기억이랍니다. 무의식 기억. 무의식 기억이랍니다. 무의식 기억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있는데 왜 들어있냐, 어떻게 들어있냐? DNA에서 들어있는데 DNA 속에 거기에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감각신경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말한 대뇌 가운데 보면은 1차 감각신경, 요거 10%라는데 요것이 뭐냐면 이것도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무의식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무의식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를 갖다가 표출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감각신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의식 기억과 그리고 의식 기억은 태어날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하나 둘 생기는 것, 경험으로 해서 생겨가지고 쌓이는 것이 의식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 전체로 보면은 의식 기억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무의식 기억은 95%가 나가는 것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전주의, 데카르트까지는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선함적,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기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국의 철학자 휴음이라든지 럭크 같은 사람은 아니다. 대뇌 속에는 기억이 날 때는 없었다. 타고난 다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둘 다 50%씩 맞습니다. 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날 때 대뇌 하부의 뇌에 있는 무의식격은 가지고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이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의식기억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의식 기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쓰고서 행동을 자학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고 자율신경이나 반사작용으로 작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앵거라든지 공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있는 걸 쓰고 난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0.25세컨드에 한 번 작용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6번 정도까지 작용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 번 화가 난 경우에 한 1초 정도 지나면 되게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다시 또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또 화가 납니다. 이와 같이 대개 6번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건 풀어집니다. 그러나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뇌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편도체는 정서 B로, 여기에 있는 정서 B로, 그리고 정서 A로, 그 다음에 뇌간으로, 뇌하수체로 여러 가지 가는데 주로 많이 가는 것이 정서 B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욕망, 욕구, 쾌락과 같은 그런 것은 여기서 정서 A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든지 자꾸 만성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감성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훈련되냐면 인지기능에 있는 충동 억제, 감정 억제, 되게 세로토닌 같은 거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두 개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합쳐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말하면 콜티칼 에모션, 콜티칼, 뇌, 에모션. 그래서 콜티칼 에모션.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정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affection. 그래서 이 정서는 여기 의식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저장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매추얼, 성숙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랑적으로 이렇게 매추어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비도덕적으로, 비사랑적으로, 비도덕적으로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 같은 것이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든지 연민 같은 좋은 것이 아닌 경우는 한이라든지 슬픔 또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소위 말하면 정서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인지기능에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생각, 그것이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개념은 감각신경세포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서 형상을 만들어줬을 때, 형상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100%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왜? 감각신경세포가 들어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용을 하든지, 이 개념을 한 차례 다른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만들어진 이 개념까지를 에델만은 1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1차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 종교 이런 것이 하나의 논리, 이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개념이라 했죠. 개념을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해서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만들었냐?
이때는 운동신경의 작용을 이용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연합 뉴런의 운동 감각이 서로 합쳐 있는 여기에서 가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그리고 유추가 되는 걸 갖다가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 상상을 할 때 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감각신경과 가깝게 그 형상을,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이 우리 뇌의 감정이죠. 감각신경. 여기에 가깝게 만들어질 때 완전히 일치가 되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너나 나나 똑같이 서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만들 때 감성의 뇌, 감성, 순수한 것,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의식, 그것은 철학 같은 것이고 1차 의식을 2차 의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다른 말로 했을 때 문학에 해당됩니다. 문학을 할 때, 상상을 할 때는 개념, 이미지,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시각적, 청각적, 가능한 한 5가지 감각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수록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많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학을 만드는 건 뭐냐? 연합신경이라 했습니다. 개념을 만드는 건 뭐냐? 감각신경이라 했습니다. 요 운동신경은 뭐냐? 이것을 매니지하는, 이것을 운영하는, 매니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종류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 기억, 약 95% 해당되는 방대한 양의 무의식 기억, 본능적인 기억, DNA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억, 저장이 필요 없는 것,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이 필요 없는 것이 무의식 기억인데 대뇌, 하부뇌, 그리고 말초감각신경, 그리고 감각신경의 뇌, 체세포, 우리 몸 세포에 들어있는 것이 무의식 기억이다. 의식 기억은 무엇이냐? 대뇌에 들어있는데 대뇌 가운데서 특별히 1차 뉴런은 빼고 나머지에 들어있는 것인데 의식 기억이라는 것은 의식 상태에서, 우리 뇌가 의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기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 무의식적이란 말이 원래는 무엇인가 하면 의식의 상태는 각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이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정신이 맑습니다. 아무런 의식이 어디에 쫓아가는 것이 올 때는 맑게 됩니다. 그것이 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학에서 말하는 의식에는 2가지 상태가 있다. 2가지 있는데 상태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의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상태는 각성되어 있는 상태, 졸려온 상태, 혼돈 상태, 코마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은 의식기억과 무의식기억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말하면 의식의 상태가 코마다, 혼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거, 그거는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의식 기억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워낙 혼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이것이 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갖다가 표시할 때, 말로 표시할 때, 글로 표시할 때는 저희 에피소딕 메모리를 합니다. 에피소딕 메모리가 뭔가 하면 1차 의식, 소위 말하는 경험들이죠. 많은 경험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가 하면은 싱글 하나하나의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그거를 가지고 말을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를 일화 기억이랍니다. 에피소딩 메모리. 그걸 있는 그대로 나레이션한 걸 소위 말하면 서술이라고 그러죠. 서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개념을 있는 그대로 나레이션한 걸 서술이라고 합니다. 아주 흔히 쓰는 것이고 제일 많은 것입니다. 논술을 쓸 때 또 설명할 때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일화기억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개념을 상상을 통해서 2차 의식으로 바꿔가지고 할 때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비유, 비교, 또 이미지 형성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미 기억이랍니다. 의미. 세만틱 메모리. 세만틱 메모리를 갖다가 밖으로 표현할 때 묘사가 되고 또 진술이 되겠습니다. 진술. 묘사라는 건 description. 진술이라는 건 epic, 서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 기억 가운데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같이 공용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문학에 많이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훈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트레인드 된 건 뭐냐면 의식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할 때 피아노를 계속 치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치면 그 기억이 어디 가서 저장되는가 하면 근육에 가서 저장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의식 기억처럼 손에라든지 손가락 이런 데 가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쓰게 됩니다. 발레 하는 사람들 보시면 항상 그 기억이 다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갖다 훈련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이 움직이는 것도 보면은 전기로 움직이고 화학물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라는 게 원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면 소위 빅뱅 시오리에 의해서 생긴 그런 원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요새 물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신경세포, 신경의 특성 그리고 기억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은 왜 우리가 생각, 인지 기능에서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개념과 상상이 왜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상상을 통해서 나오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어학이라고 하죠. 국어. 글자. 국어학은 그건 개념입니다. 개념. 근데 그 국어학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즉 1차 의식을 2차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국어학과 국문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다릅니다. 국어는 개념학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문학은 그래서 2차 의식, 상상에 의한 예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별을 해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좀 꼭 필요한 것들을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 줄 알고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 가능하면 뇌과학의 기본되는 것은 저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뇌과학과 우리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사람이 화를 낸다든지 또 이런 설교를 들 때 보면은 설교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 참 많은 이해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든지 또는 의미, 공감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고 또 참 종교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 될 가능성도 참 많이 됩니다. 또 뇌과학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찬송가 40장에 보면 원더러스한 세계 자연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 시들, 음악을 보면은 이것이 다 뇌과학으로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